성공하는 습관, 매일 독서, 책 읽어주는 여자, 김민채입니다. 지난번 실수는 실패를 낳고 실패는 더 큰 성공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팁들을 굉장히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챕터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본 챕터이기도 해요. 실패가 주는 교훈을 뼛속 깊이 새겨라 라는 소제목이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그 실수를 한다는 것이 실패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실패의 한 원인이 되긴 하지만 이 실패 자체가 실패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을 피드백해서 나한테 더 좋은 장점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피드백을 잘 한다고 하면 이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큰 성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쉬운 길로 간다는 건 이제 언제나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에 꼭 눈앞에 보이는 바로 이것을 선택할 게 아니라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해결책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두 가지 정도의 더 해결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더 고려를 해서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가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격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충분한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죠. 가격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판매한다는 것. 그리고 나 역시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나 역시 어떤 가격에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고객에게 주는 사람이 된다라면 나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도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챕터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 더, 한번 그 챕터를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라. 항의하는 사람들은 하찮은 것을 가지고 흠잡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구매자들을 대표하는 보다 광범위한 샘플이 되는 사람들이다. 아서 베스트, 하버드 대학 교수. 고객을 만족시켜라. 처음에도, 나중에도, 그리고 항상. 루치아노 베네통 그룹 회장. 일본의 대표적인 과자 제조업체 가루비가 한 살부터 먹을 수 있는 새우과자를 개발할 때의 이야기다. 회사는 실제로 2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에게 상품 개발의 책임을 맡겼다. 개발자가 온전히 자기 아이에게 먹일 것을 개발하다는 입장에서 과자를 만들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색소와 같은 몸에 나쁘거나 잘 모르는 첨가물들은 모두 빼고 아이에게 확실히 좋다고 검증되었거나 엄마가 확실히 아는 첨가물만을 제품에 넣었다. 또한 아이들의 라이프 스타일 역시 제품 개발에 반영하였다. 예컨대 아이가 침을 흘리고 먹다 보면 입술이 부르트는 점을 고려하여 침을 흘리더라도 입술을 닿지 않도록 한 손에 쥐고 먹을 수 있는 작은 크기로 만들었다. 이렇듯 제품 개발자는 철저히 자기 아이에게 먹인다고 생각하며 과자를 개발했다. 이를 위해 일반 가정을 방문해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도 했고, 이를 제품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실제 아이가 먹는 것을 관찰한 후에야 판매에 들어갔다. 판매처도 편의점이나 식료품 가게가 아닌 약국으로 정했다. 엄마들이 아이 기저귀를 사러 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이런 전략은 소비자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고 마침내 1등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은 고객의 입장에서 서서 기획하고 만들고 판매하고 배달하고 서비스하는 것이다. 제품 개발자들은 흔히 고객을 위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하지만 실제로 고객의 입장에 서서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 고객이 최고급 음식점에 잘 차려진 별미를 앞에 두고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최고 요리사가 온갖 솜씨를 뽐낸 누가 봐도 군침 도는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은 채 말이다. 음식을 담은 그릇 귀퉁이에 조그만 금이 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화려한 빛깔의 음식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것, 작고 사소한 것, 하찮아 보이는 것, 잘 드러나지 않는 것 하나에도 돌아설 수 있는 이가 바로 고객이다. 내가 신경 써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경쟁사가 아니라 바로 고객이다. 지갑을 열어야 할 대상은 경쟁사가 아니라 고객이다. 고객 로열티를 높이는 것만이 최고가 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라. 고객 본위에서 생각하는 자세, 사소한 것 하나라도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을 체질화시켜 나갈 때라야만 우리는 진정 승리할 수 있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야 한다. 고객 만족, 고객 지향을 넘어 고객 감동, 고객 졸도를 외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일단 팔고 보자던 과거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임이 분명하다. 그렇다. 이제 서비스는 더 이상 옵션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상품과 시장이 다양화함에 따라 고객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 결과 상품의 경쟁력만으로는 더 이상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 서비스 역시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이라야 한다. 그래야만 고객은 만족하고 감동한다. 나아가 고객의 기대를 앞서가는 고객 졸도의 기술만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한 노부인이 갑자기 내린 소나기를 피해 필라델피아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누구도 비에 젖은 노부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때 젊은 청년 하나가 노부인에게 다가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며 물었다. 그러자 노부인은 잠시 비를 피하는 중이라며 미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남의 상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비만 피한다는 것이 염치 없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노부인은 작은 머리핀이라도 하나 사서 비를 피한 대가를 치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청년은 불편해하기는커녕 불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문 앞에 의자를 하나 가져다 놓았으니 거기 편히 앉아 계세요. 라며 오히려 노부인을 위로했다. 잠시 후 소나기가 그치자 노부인은 청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명함을 한 장 달라고 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필라델피아 백화점 사장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페리라는 직원 앞으로 거액의 주문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발신인은 몇 개월 전 백화점에서 비를 피했던 노부인으로 철강한 카네기의 어머니였다. 고객에 대한 직원의 작은 친절이 회사에 가져다 준 이익은 자그마치 2년치의 총 이익과 맞먹었다. 이후 페리는 카네기의 핵심 측근이 되었고 사업 역시 크게 번창하여 미국 철강업계에서 카네기 다음으로 중요한 거물급 인사가 되었다. 아직도 살 거예요, 말 거예요? 라며 따지듯 묻는 판매원들 때문에 매장을 둘러보기조차 망설이는 고객들이 많다. 그런 현실에서 사지 않아도 좋으니 편안히 머물다 가세요 라는 판매원의 말 한마디는 감동을 넘어선 졸도일 수밖에 없다. 페리는 남의 상점에서 물건은 사지 않고 비만 피한다는 것이 염치 없게 느껴진다는 고객의 편치 않은 마음을 읽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고객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지 고민하고 고객이 편안하게 앉아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의자를 준비했다. 백화점은 물건을 파는 것만이 목적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실천형 조직과 구호형 조직은 사소한 것 하나에서도 표가 난다. 눈으로만 보세요 라는 큼지막한 문구를 걸어둔 옷가게가 있는가 하면 한번 입어보세요 라며 친절하게 탈의실로 안내하는 옷가게도 있다.
또한 만지지 마세요 라며 짜증 섞인 일침을 과하는 과일 가게도 있지만 한번 맛보세요 라며 과일을 깎아 고객의 입에 넣어주는 과일 가게도 있다. 고객 만족 기술은 별다른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다. 내가 주인이기 이전에, 종업원이기 이전에 고객이 되어보는 것. 즉, 역지사지의 마음만 있으면 된다. 겉만 보고는 그 맛을 알 수 없는 과일을 고객에게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 맛난 반찬을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먼저 반찬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고객 만족은 고객의 욕구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해소해 줌으로써 고객 스스로 대접을 받았다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고객을 감동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마음을 읽고 이를 즉시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고객의 마음을 읽어라. 고객 만족은 고객이 불필요한 비용을 더 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 똑같은 비용을 내고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 즉, 고객 원가 절감이라는 세심한 배려로부터 시작된다. 예컨대 컴퓨터가 필요해서 전자제품 매장에 갔는데 두 회사 제품이 있다고 하자. 똑같은 사양에 100만원짜리 컴퓨터가 있다면 어느 회사 제품을 사겠는가? A라는 제품은 외국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것이고 B는 국내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다. 유명세로만 본다면 외국 브랜드 제품인 A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 그러나 B 제품을 사게 되면 고객에게 무상교육 기회와 고장이 날 경우 집에서 편히 앉아서 고칠 수 있는 원격 치료 시스템을 제공한다. 당신이라면 과연 어떤 제품을 선택하겠는가? 당연히 B라는 제품을 선택할 것이다. 유명세냐, 서비스냐의 선택에서 서비스가 승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쉽게 컴퓨터와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원격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두 가지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나는 시장을 선점한 적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두 가지 서비스를 하려면 회사의 운영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은 물론 원가 상승 역시 불가피하다. 그러나 가격이 고정된 이상 고객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신이 지급하는 원가가 낮아진 셈이다. 똑같은 100만 원을 냈지만 이러한 부가 서비스 덕분에 고장이 날 경우 고객이 사사건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고객이 외국 브랜드가 아닌 B라는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다.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물량이 판매될 것을 예상해 잉여 이익을 고객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그의 저서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다음 사회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제조업의 몰락, 젊은 인구의 감소, 지식 근로자의 대두가 바로 그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끊임없이 부와 일자리를 늘려온 제조업의 몰락은 사실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시장과 고객의 승리를 예견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객에 대한 원가 절감을 염두에 두어 지속해서 고객이 원하는 만족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원가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고객 원가를 절감해줘야만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만족하게 하고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 경영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고객이 우리 제품을 선택할 때 지급할 원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시장을 이끄는 변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물며 고객에게 제공할 사은품 하나를 선정할 때도 고객 원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즉, 고객이 사은품 때문에 제품 가치를 높게 평가할 것인가, 사은품이 고객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인가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고객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주는 것이야말로 고객 만족, 고객 졸도의 또 다른 기술이기 때문이다. 고객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라. 고객 원가를 절감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생산 원가 절감이다.
생산 원가를 절감하여 가격을 낮추는 것은 어찌 보면 고객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일임이 틀림이 없다. 생산 원가의 절감이라고 하면 흔히 자재 비용 절감, 인건비 절감 등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건드리는 원가 절감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도 같다. 고객은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현명하며 예리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말이 있다. 분명 매출이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 이익은 없고 오히려 손해인 경우를 말한다. 할인점을 이용해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분명 앞으로 남는 일이다. 그러나 싸다고 마구 구매한 제품이 집안에 잔뜩 쌓여 낭비되고 있다면 이는 뒤로 분명 미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철저한 재고 관리야말로 원가 절감의 새로운 돌파구라고 할 수 있다. CEO로 부임했을 때 창고를 둘러보니 불필요한 재고가 너무 많았다. 이에 부진 재고를 대폭 줄일 것을 직원들에게 철저히 당부했지만 남의 부서 재고는 줄여도 됐지만 정작 내 부서 재고는 줄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팽배했는지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부서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를 기회로 나는 본사 창고를 아예 없애버리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사의 모든 창고를 일일이 실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실물 재고를 확인하도록 하여 재고의 낭비를 감축시켰다. 기존 관행을 깨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 많았다. 특히 유통점의 경우 재고부터 줄이면 판매 기회의 손실로 인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의견은 듣고 존중은 하되 전사적으로 재고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말한 후 더는 타협하지 않았다. 미션이 결정된 이상 타협이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발 빠르게 총알같이 움직이는 일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재고를 과감하게 줄여 전체 재고를 종전의 3분의 1로 줄인 결과 더 많은 이익이 난 것은 물론 제품 공급의 회전성 또한 훨씬 빨라졌다. 그제야 야단법석을 떨던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해했다. 나는 늘어난 이익을 당연히 고객 편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다. 재고 관리 외에도 고객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예컨대 각 기업에서 상품 브랜드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것 역시 고객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 즉, 3만 원에 샀던 운동화 브랜드 가치가 껑충 뛰어 10만 원 가치가 되었다면 고객은 10만 원을 주고 살 운동화를 3만 원을 주고 산 셈으로 7만 원의 원가를 절감한 것이다. 무조건 싼 것을 선호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고객은 품질 좋고 서비스가 뛰어나며 디자인도 멋들어진 그리고 가격 또한 착한 제품을 원한다. 고객은 경험을 디자인한다. 일본의 유명한 전자제품 양판점인 데오데오는 철저한 고객 관리로 유명하다. 데오데오는 매출액의 72%를 단골에 의해 달성하고 있다. 그 때문에 신규 고객 확보보다는 단골을 어떻게 충성 고객화하느냐에 더욱 치중한다. 일례로 데오데오에는 하루에 양말 3켤레 갈아 신기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이는 배달 설치 시 고객의 집안에 발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 방문 전에 반드시 양말을 갈아 신는다는 방침이다. 고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출장을 갔다가 데오데오 매장에 들른 적이 있는데 그들의 고객 응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고객이 매장에 방문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고객의 이름이나 고객카드 번호, 전화번호 등을 물어온다. 그러고는 즉시 휴대용 단말기로 데오데오와 어떤 거래 관계가 있는지 확인한다. 고객이 데오데오에서 무엇을 샀는지, 어떤 제품을 수리했는지, 어떤 불평과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즉시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정보가 부서별로 서로 네트워크화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 결과 고객은 데오데오가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준다는 느낌을 얻고 그런 만족한 경험을 통해 깊은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 그 외에도 적립해둔 마일리지로 상품을 살 수도 있고 수리가 필요한 제품을 수리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제품을 구매하고도 지갑을 열지 않아도 되니 횡재했다는 기분마저 느끼게 된다. 장기간 거래를 지속한 고객의 경우 별도의 출장 수리비나 배달료 역시 면제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단골과 충성 고객을 위한 특별 초대전을 기획하거나 세일 행사를 확대함으로써 고객의 충성심과 만족감이 커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역시 마일리지나 포인트, 사은품 등을 통해 단골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고객이 휴대폰으로 생일 축하 카드나 각종 행사 정보 등을 전송하는 등 좀 더 체계화된 고객 관리를 추진하는 기업 역시 점점 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위해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진심으로 고객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라도 고객에게 더 드릴 것이 없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문턱을 낮출 때라야만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은 경험을 디자인한다라는 원리를 각 현장에서 스스로 터득하여 진정한 의미의 고객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문턱이 높으면 고객은 문 앞에서 돌아서고 만다. 구멍가게에서부터 큰 기업에 이르기까지 어렵다, 힘들다며 죽는 소리를 연일 해댄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 이기는 조직과 사람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고객과의 거리를 좁히고 고객과의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한다. 주얼리 가게를 운영하는 지인이 조언을 요청한 적이 있다. 주변에 나란히 붙어서 장사하는 동종 가게들 때문에 손님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7년째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했지만 이렇다 할 단골도 없는 실정이었다. 저희만 브랜드가 있는 보석을 취급하다 보니 자연히 가격 경쟁에서 밀립니다. 그러나 본사는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 가격보다는 친절에 더욱 치중하라고만 할 뿐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아요. 나는 고민 끝에 8, 4, 2 원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8, 4, 2 원리란 나를 알고 있는 8명을 결혼식에 초청하면 그중 4명이 오게 되며 그 4명 중에서 진정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2명뿐이라는 원리다. 즉, 8명이 어떤 가게나 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4명이 오게 되고 방문한 4명 중 2명만이 상품을 산다는 것이다. 점포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 고객이 매장에 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객을 오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게 우선이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알려야 할까? 상품, 점포, 서비스를 동시에 알려야 한다.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대부분 사람은 상품 가격이나 품질에만 신경을 써 광고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고객은 그렇게 단순하고 호락호락하지 않다. 같은 상품이라면 서비스가 좋고 쇼핑하기 편리한 가게로 발길을 돌린다. 또한 이 원칙은 영업만이 아닌 직장 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즉, 회사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인 것이다. 나는 지인에게 가격이 낮은 주얼리 제품도 매장에 준비해두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고품질의 자사 제품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고객에게 가격이 더 높은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해시키라고 했다. 비싼 이유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상품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만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매일 10명에게 장미 한 송이씩을 선물하라고 조언했다. 고객의 생일이나 기념일 등을 챙김으로써 의미 있는 점포를 만들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항상 원두커피를 끓여서 커피향이 가게 안에 돌게 하고 은은한 음악을 틀어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라는 말 역시 잊지 않았다. 끌리는 마케터는 3가지가 다르다.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 나를 알렸다면 그 다음은 고객이 내게 끌리게 해야 한다. 기껏 나를 알렸는데 정작 고객이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끌리는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항상 실천해야 한다. 첫째, 스스로 문턱을 낮춰야 한다. 사지도 않을 거면서 귀찮게 하는 고객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길을 묻는 고객, 엉뚱한 제품을 물어보는 고객, 제품의 사용 방법을 묻기 위해 찾아오는 고객들을 불친절하게 쫓아내는 가게가 적지 않다. 그들이 앞으로 나의 단골이 되고 우리 매장을 지탱해줄 사람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말이다. 고객이 나를 찾게 하려면 내 집처럼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판매와는 무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친절하게 응대하고 얼굴을 익히고 이름을 기억하는 패밀리 트레이닝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즉, 내 문턱이 낮아져야만 언젠가는 그들이 나의 진정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이다. 둘째, 기대하도록 해야 한다. 문턱이 아무리 낮더라도 기대할 것이 없으면 고객은 절대 오지 않는다. 따라서 각종 상품 설명회, 세미나 같은 고객 초청 행사를 수시로 마련해 고객에게 기대감을 줘야 한다. 이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만족을 얻게 만드는 것은 내가 그만한 부가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자면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날 때마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마케터라면 분명 고객들이 먼저 찾기 때문이다. 셋째,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사장과 손님이 거래 상담을 하고 있을 때 사장이 김대리 여기 차 한 잔만 주세요 라고 했다. 만일 이때 김대리가 차 한 잔만 들고 왔다면 김대리는 사장의 지시를 수행하는 노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스스로 판단하여 차 한 잔을 대답했다면 이것은 고객에 대한 배려가 된다. 말하기 전에, 주문하기 전에, 기대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직장 생활이나 비즈니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기술을 전수한 후 약 3개월이 지나자 지인의 주얼리 가게는 신규 고객은 물론 단골이 크게 늘었다. 생각건대 이 세 가지 기술을 지속해서 실천하는 한 이후로도 무한히 번창할 것이다. 고객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하지만 고객만큼 솔직하고 분명한 사람도 없다. 내가 그들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한 그들은 내게 부와 성공을 전해줄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한없이 문턱을 낮춰야 한다. 그들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가게와 기업을 원한다. 아무리 훌륭하고 멋들어진 제품이 있더라도 문턱이 너무 높으면 고객은 문 앞에서 돌아서고 만다. 문턱을 넘는 수고까지는 절대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없이 아래로, 아래로 문턱을 낮추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확실한 법칙이다. 위닝 헤빗 액티비티 팁스. 끌리는 마케터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갖춰라. 고객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라. 고객에게 기대감을 주는 전문성을 갖춰라. 고객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응대하라. 오늘 이렇게 그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라. 이 챕터를 같이 읽어봤어요. 유명한 과자죠. 갸루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떤 부분들이 조금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항의하는 사람들은 하찮은 것을 가지고 흠잡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구매자들을 대표하는 보다 광범위한 샘플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죠.
저 역시 그랬고요. 이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전에도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음, 저는 이제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죠. 근데 그럴 때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굉장히 화가 나고, 어,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표정은 굳어지게 되고, 말투는 딱딱해지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어떤 불만 사항이나 불평 사항을 얘기를 해준다는 건 나한테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런 피드백을 딱 받아들일 때 나에 대한 혹은 내 서비스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곱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부자사장학을 공부하고 이제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부자사장학을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 하나가 나한테 불만을 표시하는 이 고객이야말로 너무 나한테 솔직한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의 불만을 해결해 준다면 사실 이 사람이 얘기를 했을 뿐,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을 뿐, 이 똑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고객 중에 너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용기를 내서 나한테 솔직히 전달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런 불만 사항이 나오거나 하면 감사하다고,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아, 그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아, 또 다른 부분은 없느냐? 혹은 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 사람의 말을 내가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있다. 고객의 불만 사항을 내가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있다. 라는 이제 마음으로 고객에게 표현을 하니까 고객이 저의 단골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버럭 화를 냈는데도 어, 고맙다고 얘기를 해줘서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다고. 그래서 화가 났던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큼 화가 났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아,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 정말 30% 정도밖에는 남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감정을 섞지 않고 이성적으로 나한테 어떤 것들이 불만인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도 편하고 나도 고객의 감정 섞인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어서 더 편하고 그렇게 해서 고객의 마음을 샀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을 위하는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단골을 관리를 해서 결국에는 내가 신규를 발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단골 고객들을 잘 잡고 관리를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의 단골 관리 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서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 채팅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루리달 친구 추가해주시면 저와 함께 더욱 궁금하셨던 상세한 이야기들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김민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오늘 댓글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